네, 안녕하세요. 생리심리학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저희 지난 시간에 그 도파민 시냅스에서 기량제 효능제 쭉 살펴보던 중에 코카인까지 봤습니다. 나머지 한두 개 더 해야 돼요, 아직까지.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 L도파가 기량제 역할을 하는데 어디 도파민 시냅스에서. 그런데 치료제로 사용된다. 어디에 치료제로 사용된다? 어느 질병에? 파킨슨병에. 그와 관련해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동영상부터 먼저 보고 또 나머지 부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동영상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분은 파킨슨병을 가지신 분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나오는 그 병원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이 그 운동장애, 지금 파킨슨과 관련된 특정 뇌부위를 수술하는 그런 전문 병원인가 봐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 지금 파킨슨병 환자 수술하는 걸 우리가 지금 한 5분여 정도 볼 텐데, 지금 앞에 나오는 요 장면은 이분은 파킨슨병이 아니고 파킨슨병과는 반대라 생각할 수 있는 운동이 과하게 막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출현하는 그런 신경질환이에요. 이 경우도 파킨슨병과 동일한 그 뇌부위를 이렇게 수술하면은 이 운동장애를 치료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운동이 과하게 원하지 않게 막 튀어나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실제 그렇고, 파킨슨병은 운동이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유발되지 않는 것,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준 요 분하고 파킨슨병은 거의 반대라고 이렇게 대응되는 그런 운동장애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건 지금 파킨슨병 환자는 아닙니다. 소위 조금 전에 이분은 틱 장애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뚜렛 증후군을 앓고 계신 분인데 수술 이후에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 전에 그 이렇게 작은 병 같은 걸 들고 있는 손이 보였는 그분이 조금 있다가 이제 파킨슨 질환과 관련해서 수술을 받으실 그 분이세요.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전에는 자기도 원치 않게 운동이 마구 튀어나와서, 아까 장면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복도를 가는데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비자발적인 행동들이 막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 경우는 이제 파킨슨병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파킨슨병과 동일한 뇌 부위의 어떤 문제로 인한 것인데, 파킨슨병과는 반대되어진 현상이다. 파킨슨병은 운동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시작되어지지 않는 운동이 과소한 상태라면은, 조금 전에 그 튜렛 증후군이라 얘기하는 그 경우에는 운동이 과하게 유발되어지는, 비자발적 원치 않게 과하게 튀어나오는 과다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뇌 안에서는 같은 부위, 특정한 부위의 어떤 그러한 문제와 관련돼요. 특정한 부위 문제 우리 배웠으니까 좀 더 설명하죠. 파킨슨병은 지금 여기 이제 수술하는 그 부위와 관련해서 도파민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L도파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뚜렛 증후군은 그 동일한 부위의 도파민 과다로 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상의 그런 증상이, 그 병과 관련 증상이 그렇게 반대로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우리 이미 배웠으니까 이제 뭐 이런 내용 이제 전달하기가 이제 수월해서 이제 제가 이런 동영상을 보는 것인데, 결국 뇌 안에서뿐만 아니라 뭐 말초신경도 다 포함해서, 그죠? 신경계는 전기신호, 화학신호로 모든 감각을 처리하고 또 운동 명령도 산출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L도파를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아예 그 부위에다가 전기 자극을 할 수 있는 뇌수술을 해가지고 그 부위를 적절하게 전기 자극하는 거. 그러면 도파민, L도파를 먹어서 부족한 도파민을 보충해줘서 그 세포들 간의 신호 전달이 잘 되게 함으로써 이런 운동 장애를 치료하는 거나 아니면 아예 그 부위에다가 전기 자극을 적절하게 해서 그죠? 그 특정 부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나 맨 마찬가지죠. 왜? 신경계에서는 전기신호, 화학신호, 전기신호, 화학신호로 그렇게 이루어지니까요. This is Graham's last resort. How about some tremor in your right hand? Can you show us there for us? We'll do the left side of the brain first. 'Cause that 자, 이분은 다행히도 지금 보기에 오른손만 이렇게 떨림 증상을 보고 있어. 이 떨림 증상이 이제 파킨슨 증상 중에 몇 가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거든요. not hurting too much? There's a 10% chance of either. 자, 여기서 뭐 영어로 이렇게 쭉 나레이션 하고 있는데 뭐 제가 뭐 부분 설명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분이 깨어 있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피만 국소 마취하고 우리 뭐 이렇게 치과에서 잇몸 마취하듯이 두피만 국소 마취하고 그죠? 이 두개골을 그 치과 드릴과 마찬가지죠. 크기만 다르지만 그걸로 뚫고 결국 이렇게 그 목표 부위로 지금 보여드리는 이러한 작은 가는 전극을 전기가 통할 수 있는 이런 쇠막대를 집어넣는 거예요. 오늘 아주 가늘고 끝만 전기가 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네, 뭐 여기 설명하는 것 좀 들어볼까요? 그래도. This is how it works. Two electrodes were inserted into the part of Jeff's brain causing his Tourette's. They are connected to a battery in the chest. It's like a pacemaker for the 예. brain. 그래서 이 그림에서처럼 전극을 그 부위에다가 이렇게 장치하고 전선을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심장 박동기 페이스메이커 이렇게 수술 받으시는 분과 마찬가지로 그런 전기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자동 장치를 이 몸 안에다가 이렇게 부착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수술하면서 대화를 해요. 왜? 뇌 자체는 요건 제가 좀 멈추고 설명을 드리겠어요. 뇌 자체는 통증을 경험하지 못해요. 못 느껴요. 뭐 통증뿐입니까?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뭐 밝다, 어둡다, 그 냄새 맡는 것을 통해서 뭐 향기롭다, 구리다, 그리고 맛보는 걸 통해서 뭐 짜다, 달다, 그죠? 그리고 뭐 소리를 들으면서 크다, 작다 이런 것들은 다 감각 전문화된 눈, 코, 입이라는 전문화된 감각 기관을 통해서 말초신경계를 거쳐서 결국 말초신경계에 있는 감각신경세포를 통해서 전기신호 그리고 중추에 들어와서 다음 신호가 아니라 다음 세포로 시냅스하고 그것들이 또 전기신호 또 시냅스, 화학신호, 전기신호, 화학신호 이런 과정 거치면서 뇌부위의 각각 그 감각과 관련된 전문화된 그런 부위에서 처리될 때 어떻게 처리되죠? 결국 전기신호, 화학신호예요. 우리가 이거 배웠던 활동전이 그리고 신경전달물질 분배요. 그것들이 복잡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양상, 즉 패턴. 거기서 우리는 다다, 달다, 쓰다, 어둡다, 뭐 밝다, 차다, 뭐 뜨겁다, 아프다, 그 시끄럽다, 뭐 조용하다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 자체에는 전기신호, 화학신호, 즉 물질작용, 즉 물리적 사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 자체는 통증도, 뇌 자체는 보는 것도, 뇌 자체는 듣는 것도, 뇌 자체는 맛보는 것도 아닌 거죠. 바로 그런 물리적 현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감각이 생성되는 게 이게 정말 신묘망측한 일인데 정말 참 신비한 일인데 뭐 그걸 지금 뇌과학자들은 쭉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는 그죠? 그 두피만 국소 마취하고 그리고 이 두개골을 드릴로 구멍 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치 그죠? 신경세포가 전기신호를 발생하니까 그 전기신호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런 것도 기록하고 또 우리 MRI 뇌 사진 찍는 거 스캔하는 거 여러분 익히 보셨고 뭐 들어보셨고 하신 분도 계시겠죠. 그런 뇌 영상도 보면서 또 그 이외에
연구되어 있는 인간의 뇌에 대한 지도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바로 그 특정 뇌 부위로 이렇게 전극을 내리는 거예요. 내린 다음에 그 부위가 바로 목표 부위가 맞는지 영상으로 그리고 거기서 발생된 신호를 가지고 딱 결정한 다음에 여기다가 딱 시멘팅을 해가지고 우리 이 충치 때우듯이 시멘팅을 해서 그런 전기 자극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동 장치를 몸에다 딱 부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 자체는 통증을 못 느껴요. 통증뿐만 아니라 감각 자체를 뇌가 느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 깨어있는 가운데도 이렇게 수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 부위는 그렇지 않죠. 뭐 작은 조그만하게 꿰매는 경우에는 국소마취 하지만 큰 수술을 하는데 뭐 흉부를 절개한다 할 때는 전신 마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 온몸에 퍼져 있는 통증 감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그 세포가 전기 신호를 발생하고 그것이 결국 중추로 들어가서 뇌에서 처리되면 우리는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전신 마취가 필요한데 뇌 자체는 뭐 무식한 말로 그 두개골을 열고 손으로 막 주물러도 뇌는 뭐 전혀 뭐 통증이나 그 이외의 감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렇게 마구잡이로 뇌를 뭐 건드리게 되면은 뭐 목숨에 이제 결국은 위험이 되겠죠. He'll know. He'll know. If you're in the right spot, you should be able to tell us. Okay, how are you feeling there, Graham? Pretty good. As it has for the last 10 years, Graham's hand has been shaking throughout the surgery. We know that we're in the right area. We want to make sure we get the best spot so that we can put the wire in that position. But now the moment has come. Dr. Bitar has located the 자, 전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떨고 있는데 거기다 일부러 이렇게 확인하기 좋게끔 뭐 잉크 같은 든 병을 들고 있어. 딱 내린 다음에 전기자극을 주니까 떨림이 없어져 버렸어. 예. 그 떨림 증상이 파킨슨 증후군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인데 전극을 딱 내 목표 부분에서 전기자극을 주니까 딱 떨림이 없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딱 그 부위가 맞구나 하고 이제 세멘팅해서 지금 이제 회복하시는 거예요. 회복실로 돌아오셨어요. 예. 이분이 파킨슨 증상을 보이신 지 한 10여 년 된다고 조금 전에 나온 걸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수술이든 L도파를 복용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든 어느 정도 그 부위가 그 기능이 남아 있을 때요. 지금 여기 지금 떨고 있는 거 보이는 건 아직까지 그 장치를 세팅을 안 한 거예요. 지금 이제 수술 때는 그렇게 찾았지만 이제 회복하는 중에 이렇게 그죠? 기계를 튜닝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튜닝이 돼서 세팅되니까 이제 떨림이 없어졌어요. Okay, now take a sip. 스스로 물을 이제 드시고 있죠. 예전에는 이거 스스로 드시지 못했어요. 떨림이 때문에 이거 뭐 물 마시는 것도 불편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본인이 드실 수 있게 됐어. When I first met you, you'd hold your glass like that. 네, 그 얘기 지금 옆에 그 기자분 같은데 하고 있죠. It's like magic, isn't it? It is, but Margaret, you said you wanted your husband back. Oh, yes. How do you? 예, 이런 수술이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술이든 L도파 복용이든 어느 정도 그 관련된 부위 기능이 남아 있어야지 너무 그 뭐 병이 많이 진행되어서 극단으로 치우쳤을 때는 치달았을 때는 이런 약이나 수술도 뭐 효과가 뭐 없거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결국 약도 도파민도 시냅스에서의 그런 도파민 분비를 도와주는 것이고 이 전기 자극도 신경세포가 전기 신호를 좀 더 적절하게 만들어냄으로써 또 시냅스 전달이 정상적으로 효율적으로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이 자체가 뭐 아예 그냥 존재하지 않거나 완전히 그냥 망고져서 기능 자체를 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 그런 바탕이 없는데 약을 먹는다든지 수술을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파킨슨과 관련된 뇌부위 말씀드린 김에 특정 부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오늘 이제 한번 좀 보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요렇게 점선으로 요렇게 표시된 있습니다. 예. 우리 교재와 관련해서는 우리 운동 부분에 가서는 이 그림과 상응하는 자세한 그림을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같이 공유하기에는 제가 요 그림이 좋을 것 같아서 교재에 없는 다른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이 모양이 가장 확인하기 좋았어. 그래서
여기 뇌 안에 대뇌 안쪽에 요렇게 두 개가 요렇게 있어요.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그래서 요렇게 생겼어요. 이것이 대뇌의 바닥에 위치한다 해서 기저핵, 기저핵 또는 바닥핵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베이잘 갱글리 뭐 이렇게 불러요. 베이잘 이게 베이스 이런 단어에서 나온 거죠. 기저 이거는 한자 말이고 바닥은 이제 한글로 써서 기저의 바닥이라 불러요. 바로 어느 부분이냐 하면은 다른 색깔로 하면 좀 표시가 날까요? 자, 요 부분 요렇게 생긴 요 부분에 뭐 요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쪽에도 요렇게 여기 뭐 저쪽 반대편이라서 측면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 모양이 이것처럼 이렇게 보이진 않은데 뭐 이렇게 해서 이쪽 연결 이렇게 돼서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요때 이 핵이라 얘기할 때 이 핵은 중추신경계에서 뉴런의 세포체. 중추신경계는 뭐죠? 뇌와 척수죠. 뇌와 척수에서 뉴런의 세포체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부분을 핵이라 불러요. 바로 이 부위가 그런 신경세포체들이 밀집되어 있죠. 그러면은 신경세포체 이외의 축삭은 어떻게 여기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뻗어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기저핵 할 때 기저가 무슨 뜻이고 핵이 무슨 뜻이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 중추신경계에서의 뉴런들의 세포체가 모였을 때 핵이다 이렇게 부른 걸 소개해드렸고요. 기저 바닥은 이게 베이스 대뇌가 있으면 대뇌 안쪽에 이렇게 바닥 쪽에 이렇게 속에 숨어서 이렇게 있다. 그래서 바닥이다, 기저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붙인 이름이에요. 자, 요 옆에 그림은 요건 좀 더 기저의 모양을 잘 그려놨어요. 여기 보면은 베이잘 유클리아이라 했어요. 유클리아 이것이 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베이잘 갱글리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베이잘 유클리아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둘 다 의미가 뭐 신경세포체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신경세포체들이 여기 모여 있다면 여기서 축삭들이 쭉쭉쭉 뻗어나간다 했죠. 다른 신호를 전달해 줘야 할 부위로. 근데 지금 여기서는 여기 이마 쪽이고 뒤통수 쪽인데 이게 오른쪽 뇌죠. 오른쪽 뇌 이마 뒤통수 오른쪽 뇌 안쪽을 보여주는 거예요. 반을 다 잘라서. 그럼 지금 요건 왼쪽 뇌에 있는 기저핵을 요렇게 떼내가지고 다른 건 다 제외한 건 아니죠. 그림이니까 제외하고 왼쪽 뇌에 오른쪽 왼쪽 뇌의 기저핵만 그죠? 요렇게 떼내서 그 모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위치는 지금 실제 위치하고 달라요. 그죠? 이건 이게 뚝 떼는 거죠. 그래서 기저핵이 지금 이 위치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왼쪽 뇌에 있는 기저핵을 그죠? 따로 떼내서 그 고무 모양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 지금 이렇게 그죠? 이렇게 생긴 것이 양쪽이 두 개 해서 안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어. 이게 기저핵이야. 바로 요 부위에서 도파민이 정상보다 적게 분비되어지면은 그것이 파킨슨 병이다. 파킨슨 병과 관련된 뭐 원인에 해당한다. 그러면 L도파를 복용함으로써 그 도파민 시냅스에서 도파민을 통한 신호 전달을 보충해주면은 치료 효과가 있다. 그때 L도파가 효능제로 작용한다. 아니면 결국 신경세포들 간의 정보 전달은 전기신호, 활동전이, 화학신호, 신경전달 물질 이것들의 반복이니까 요 부위를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요 부위를 적절하게 전기자극해주면은 결국 도파민을 보충해주는 즉 L도파를 복용함으로써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키는 것과
동일한 그런 효과를 내는 거죠. 그렇게 뇌수술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걸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자, 교재 보시면 우리 70쪽에 그 도파민 시냅스에서 그 효능제 기량제와 관련해서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 중에 몇 가지 한두 가지 더 해야 할 텐데 이제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70쪽에 지난 시간에 했던 부위 중에 나머지 부위 보시면 코카인이 제흡수를 차단해서 효능제 역할을 한다 말씀드렸고, 여기 보시면 메틸페니데이트가 나와요. 메틸페니데이트 교재 있으니 아니요, 동영상 보시는 분 또 모르실 테니까 메틸페니데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건 약물 이름이고 이것이 상표명으로는 리탈린이라고 불러요. 리탈린. 그래서 RITALIN 리탈린. 상품명이니까 고유명사로 대문자를 쓴 거예요. 리탈린이라 불러요. 이게 마찬가지로 코카인과 마찬가지로 제흡수를 차단해서 여기에 도파민이 좀 더 오랫동안 머물게 함으로써 이 도파민 시냅스를 통한 신호 전달을 더욱더 흉내내거나 이 경우에는 이제 촉진하는 경우죠. 그래서 얘도 뭐 효능제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뭐 ADHD의 경우에 치료약으로 써요. 치료제로. 우리 L도파는 파킨슨병의 효능제로서 치료제로 쓰이고, 그리고 할로페리돌, 상표명은 할돌이라 했는데 할로페리돌 또는 할돌은 조현병의 기량제로서 치료제 역할을 하고, 지금 여기 메틸페니데이트, 즉 리탈린이라 부르는 이 약은 이 약물은 그죠?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예요. Attention Deficit, 주의력 결핍, Hyperactivity, 과잉 행동 디소더 장애 해서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인데 ADHD의 치료제로 써요. 즉 얘는 도파민 시냅스에서 제흡수를 차단해서 효능제 역할을 함으로써 ADHD의 치료제로 쓰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파민이 지금 조현병과 관련해서 파킨슨과 관련해서 보면은 이 도파민이 운동에도 관련되고, 그리고 조현병에 관련해서는 조현병의 증상 중에 음성 증상, 양성 증상, 그리고 인지적 장애, 인지 증상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그걸 세세하게 지금 얘기할 수는 없고, 그 인지 장애와 관련해서 조현병이 또 주의력이 이게 떨어져요. 그로 인해서 이렇게 학습이나 기억에도 이제 문제가 따라오는데, 지금 조현병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주의 하나를 말씀드리고, 여기 지금 ADHD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주의와 관련된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조현병에서도 그러니까 기억이나 학습에 그런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가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도파민이 학습과도 그리고 또 학습하고 기억은 늘 그냥 동전이 양면처럼 같이 따라다니는 건데, 그죠? 기억이 형성된다고 해야 뭔가 배운다는 것이 가능하고, 뭘 배운다는 얘기는 결국 그의 수반에서 같이 뭔가 기억된다는 것이니까 학습 기억을 같이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습 기억, 하이픈을 제가 슬래시를 하려고 하는데 슬래시 안 해도 되겠고요. 그래서 학습 기억에도 관련돼요. 그래서 도파민은 운동에도 관련되고 주의에도 관련되고 학습 기억에도 관련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도파민이
우리가 지금 동영상에서 본 그 기저핵 바닥핵에서만 신경 전달 물질로 쓰이라는 법이 없거든요. 법이 없다기보다는 신경계가 처음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파민이 작용하는 부위가 크게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뇌 부위가 그죠? 어떤 뇌 부위 하나가 어떤 기능을 딱 전담하는 식으로, 또 다른 부위는 어떤 뇌 기능을 딱 전담하는 식으로, 또 어떤 뇌 부위는 어떤 뇌 기능, 달리하면 어떤 소위 마음의 어떤 기능을 전담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 뇌는 그렇게 오르가나이제이션 구조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뇌 어떤 한 부위라 하더라도 그죠? 그 부위에 만약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도파민이니까 그 부위에 도파민이 신경전달물질로 작용한다 하더라도 이 부위가 또 다른 부위와 관련해서 이렇게 같이 활동할 때는 그죠? 그 부위가 운동에도 관여하고, 또 그 부위가 또 다른 부위와 관련해서 작동할 때는 주의에도 관련하고, 또 그 부위가 학습 기억에도 관련하고, 그래서 뇌의 특정한 어떤 한 부위는 여러 기능에 이렇게 관여하기도 하고, 또는 한편으로 어떤 한 기능에 여러 뇌 부위가 같이 관여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처음 배우는 사람이나 요즘은 뭐 그러한 이해가 있지만 그 과거에는 뇌 연구가 그죠? 만만치 않고 할 때마다 예상과는 달리 그런 결과들이 좀 해석하기 힘든 식으로 이렇게 서로 뭔가 아기가 안 맞는다고 그렇게 얘기해졌는데, 자꾸 연구를 해보니까 뇌의 한 부위가 여러 기능에 관여도 하고 어떤 한 기능에 여러 뇌 부위가 같이 관여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도 그죠? 지금 뇌에서 도파민을 신경전달 물질로 쓰는 큰 두 부위가 두 군데인데, 그 중에 한 부위가 조금 전에 봤던 기저핵이고, 또 한 부위가 있어요. 그건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이후에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바로 그 부위들이 그죠? 운동에도 관여하고 주의에도 관여하고 학습 기억에도 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운동과 관련해서는 지금 가장 대표적인 운동장애 증상인 파킨슨병을 봤고, 주의와 관련해서 지금 ADHD, 그죠? ADHD는 가장 주된 증상이 주의력에 문제가 있고 과잉행동 장애인데, 바로 여기에 도파민이 주의와 관련되기 때문에 바로 이 리탈린을 ADHD에 처치하면 이것이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도파민이 여기에 틈에, 시냅스 틈에 저 오래 머물도록 함으로써 도파민을 신경전달물질을 사용하는 바로 그 부위에서의 신호 전달을 더욱더 촉진시키는 그런 효능계 역할을 함으로써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에도 관련되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주의는 조현병의 경우에도 그런 세 가지 큰 묶음으로 나눌 수 있는, 범주할 수 있는 장애 중에 인지장애의 조현병도 주의 장애가 있거든요. 조현병이 갖고 있는 주된 증상이 환각, 망상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 주의도 또 그 환각, 망상 그 다음으로 또 주된 증상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학습, 기억, 즉 조현병에서는 인지장애와 관련된 하부 그런 증상 중에 학습, 기억에도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도파민하고 관련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요 얘기를 왜 했냐면은 지금 도파민이 그죠? 이렇게 ADHD에 관여한다. 바로 ADHD 주된 증상은 주의력과 과잉행동장애인데, 주의라는 것이 도파민과도 관련되고, 앞서 동영상에서 본 파킨슨병과 관련해서는 운동과도 관련되고 그렇다. 그리고 조현병과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 주의와 학습 기억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메틸페니데이트, 그리고 항우울제, 그 책에 보시면 항우울제도 우울증을 치료하는 항정신병 약물, 할로페리도를 항정신병 약물 이렇게 부른다 했죠. 그처럼 우울증을 치료하는 약물이니까 항우울제 약물, 항우울제도 마찬가지로 리탈린이나 그리고 코카인과 동일하게 이 도파민 시냅스의 재흡수를 차단해가지고 효능제 역할을 함으로써 그 우울증을 경감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약물이에요. 예. 자, 자, 여기서 뭐 코카인까지는 지난 시간에 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렸고, 여기서 메틸페니데이트와 관련된 걸 좀 더 얘기를 좀 하죠. 자, 요게 언제? 4월 3일. 얼마 전 안 됐죠? 예, 얼마 안 됐죠? 나온 기사예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증후군, 이게 ADHD예요. 치료제 10대 처방 건수가 가장 많아. 왜 그러냐 하면은 요 작은 타이틀 보시면 수능을 앞둔 10월에 처방 건수가 최대라는 거예요. 뭐 이게 리탈린, 아까 메틸페니데이트가 리탈린이라고 상표명 약 이름이 리탈린인데, 예, 메틸페니데이트는 약물 이름이고, 근데 이것이 한간에 일컬어지기를 뭐 공부 잘 하느냐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어. 제가 예전에 듣기에 이게 머리 좋아지느냐, 머리 좋아지는 약 이렇게 불렸다는데, 여기 지금 기사에서는 공부 잘하는 약으로 그렇게 불려져요. 왜 그렇죠? 아까 리탈린이 뭐 주의와 관련해서 그러한 효과가 있다 그랬죠. 즉 지금 여러분도 이렇게 수업을 하고 계신데, 여기서 주의 집중이 잘 된다, 주의력이 좋다면 당연히 이 내용들이 잘 학습 기억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머리 좋아지는 약, 공부 잘하는 약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여기서 보면은 남용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이제 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기사를 제가 다 읽을 수도 없고 읽을 요량으로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우리 지금 배웠던 메틸페니데이트, 그죠? ADHD 치료제, 일반 현황, 약물 이름은 리탈린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 요 문장 중에 하나 제가 말씀드린 찾아볼까요? 여기 보시면 네. ADHD는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이게 줄임말이고, 그래서 Attention하고 Hyperactivity, 주의력 결핍, 이것과 Hyperactivity 이 두 개가 주된 두 증상이에요. 그 이외에도 뭐 증상들이 있겠지만, 행동상에 이렇게 ADHD다라고 이렇게 진단 내릴 수 있는 그 증상들이 있겠지만,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두 가지 이제 축이 되는 증상들인데, 여기 뭐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나오는데, 예, 좀 이따 다 이후에 나오나 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메틸페니데이트 일반 현황이에요. 그래서 쭉 보면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 이게 쭉 이렇게 뭐 조사 자료들을 정리한 게 있지만, 여기 보면은 월별 사용량, 환자 수 현황이에요. 이게 2019년부터 1년 동안, 2019년 1년 동안 했네요. 거기 보면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은, 그죠? 10월 달에 가장 많이 사용해요. 왜 그렇죠? 이게 수능을 앞두고 10대 애들한테 먹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밑에 또 보시면은 지역별 현황이에요. 이거는 놔두고, 이거 뭐 이 약물을 처방한 이렇게 이제 그런 병의원을 이렇게 불려놓은 것이고, 여기 보시면 지역별 사용 현황이에요. 어디요? 서울 강남구가 제일 많아요. 그다음 이제 부산 진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분당구, 요즘도 그렇게 얘기하나요? 어쨌든 분당구, 서울 노원구, 우리 동네 가까운데요. 그리고 서울 서초구, 저는 노원구는 아니고 도봉구입니다만, 그래서 사용량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 부산 진구, 분당 지역 순으로 가장 많다, 많이 사용한다. 그 순위를 뭐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여기 자, 부작용, 모든 약물은 부작용이 없을 수 없어요. 왜? 우리 신경전달 물질과 수용체 배웠을 때 자물쇠 열수처럼 이가 맞으면 거의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로페리돌도 조현병에서 지금 기량제로서 그 치료제로 쓰이는 것도, 그것도 자물쇠
열쇠처럼 이가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자기는 아무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처럼 신경전달물질 그런 것처럼 약물들도 그죠? 신경계에 작용해서 우리의 경험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대부분의 약물들은 기량제 아니면 효능제 작용하는데 그것이 작용할 수 있는 부위에 열쇠, 자물쇠처럼 이가 맞으면은 다 그냥 거기에다가 들러붙어서 아무 효과를 안 내므로써 방해를 하거나 자기가 꼭 실제 우리 몸 안에서 분비된 화학물질인 것처럼 그렇게 작용해가지고 흉내 내거나 또는 촉진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뇌 어느 부위에서든 그죠? 뭐 우리가 신경계 작용하지 않는 다른 약물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부위에서든 거기에 짝이 될 수 있는 수용체만 있으면 다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가서 작용하니까 어떤 약물이든 부작용이 없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제약회사에서는 가장 부작용이 적은 것 그리고 효과는 가장 좋은 것 찾아내기를 원하고 그런 걸 찾아내면은 뭐 흔히 하는 말로 대박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에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는데 이 지금 머리 좋아지는 약도 아까 그러한 시기에 그러한 동네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 부작용이 없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걸 꼭 뭐 머리 좋아지는 약 그래서 비타민처럼 이렇게 장복을 하시면 여기 나오네요. 장기간 복용할 경우 신경과민, 불면증, 각종 부작용 생기고 주요 부작용에는 식욕부진, 밥맛 없고 불면증, 수면에 문제가 있고 두통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환각과 망상과 같은 정신적 증상이 나타나고 자살까지 시도할 수 있다 이런 거. 참 머리 좋아지려고 그죠? 참 큰 대가를 지금 이제 치를지도 모르는데 머리 좋아지는 공부 잘하는 걸 원해서 지금 10월달 뭐 수능 앞두고 도박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교육은 거의 도박이에요, 그죠? 잘 합니다. 저도 뭐 그러한 교육을 받았었고 한데 참. 야, 여기 있네요. 속칭 공부 잘하는 약 이렇게 알려져 있다는 거. 그래서 오남용 됐어. 어디에서? 예.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강남에서 그리고 천당 밑에 분당에서 이런데 부산 진구도 뭐 꽤 이제 큰 도시인가 보죠. 그것도 언제 10월달에 시험 앞두고 그 완전히 그 시험이 옛날 과거 시험처럼 이거 완전히 그 팔자 고친 시험 도박이에요, 그죠? 도박. 자, 다시 이 화면을 좀 띄워야겠습니다. 왜 리탈린이 부작용으로 환각과 아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지만 망상을 일으키느냐? 조현병은 어떻다 그랬죠? 도파민이 과다해서 또는 과잉 작용해서 그렇다 했었어. 그래서 조현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했죠? 도파민의 작용을 떨어뜨리는 길항제, 즉 도파민 수용체, 도파민이 이렇게 들러붙을 때 이 수용체를 차단하는 할도를 쓴다 했었어요. 자, 도파민의 조현병의 증상으로 아까 주의장애도 있고, 주의는 이제 인지와 관련된 장애인데, 그리고 학습 기억 장애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한데, 그것 말고 가장 대표적으로 조현병은 환각, 망상이 주된 증상이에요. 지금 기량제 할돌은 조현병 치료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조현병은 뭐 도파민 과잉 작용과 관련됐죠. 도파민 과잉 작용과 관련됐죠.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고 판사한 거니까 글자를 이렇게 뭐 여러분이 알아볼 수 없겠지만 쓴 거예요. 도파민 과잉 관련됐죠. 자, 지금 리탈린을 계속 꾸준하게 복용합니다.
그럼 여기 도파민이 오랫동안 머물러서 결국 이 도파민 시냅스에서의 신호 전달이 점점 리탈린을 복용하기 전보다는 이게 과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리탈린 부작용이 조현병과 같은 경우에 겪게 되는 이러한 환각망상을 부작용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리탈린을 많이 복용하면 조현병이 된다, 이렇게는 얘기는 할 수 없어. 리탈린을 복용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하게 수면에도 문제가 있고 불면증도 있고 식욕부진도 있고 신경과민도 있고, 그죠? 또 뭡니까? 뭐 자살 충동까지 있다 했나요? 뭐 그랬는데 지금 그 중에 뭐 환각망상이라는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조현병증적인 신경분열증적이죠. 그러니까 조현병적인, 즉 조현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류의 증상이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 뭐 리탈린을 많이 장복하면은 조현병이 걸린다, 이렇게는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 또 하나 추가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코카인 얘기했죠. 코카인 얘기하면서 프로이트 얘기도 하고, 코카인 얘기하면서 뭐 쾌락 얘기도 하고, 쾌감 얘기도 하고, 코카인 얘기하면서 또 뭐 얘기했죠? 바로 코카인 얘기하면서 환각망상 얘기했잖아요. 그 코카인을 복용하니까 환각망상을 경험하더라. 조현병에서 환각망상 경험하더라. 그러면 코카인이 어떻게 작용하는데 도파민 시냅스에 작용하더라. 조현병과 관련해서 도파민을 한번 연구해보자 하는 그러한 어떤 조현병에 관한 연구와 관련해서 뭐 이게 어떤 그런 역할을 했다 할까요? 어떤 그런 뭡니까?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할까요? 그런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어. 자, 여기서 지금 리탈린이 가져다는 환각망상, 그리고 코카인을 했을 때 경험하는 환각망상, 다 뭐예요? 지금 도파민 시냅스와 이렇게 관련된 거죠. 그렇죠? 뭐 얘들은 제흡수를 차단해서 효능지 역할을 해서 이 과잉작용, 일시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장기적으로 과잉작용이 일어난다면은 이러한 환각망상을 얘는 부작용으로, 얘는 코카인을 했을 때 나타난 증상으로, 이거는 하나의 정신질환으로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도파민 신경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그렇게 관여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걸 떨어뜨려주는 기량제를 쓰고, 그죠? ADHD 같은 경우에는 주의력을 높여줄 수 있는 효능제를 쓰고, 그런데 너무 많이 장기 사용하면은 이러한 조현병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부작용이 생겨나고, 코카인은 뭐 향정신성 약물이니까 그걸 사용하게 되면은 쾌감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영향과 함께 그러한 경험과 효과 경험과 함께 환각망상도 경험한다. 그리고 코카인도 하게 되면은 주의력이 높아져서, 그죠? 평소에는 감각하지 못하던 그런 감각을 하게 돼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환각으로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코카인도 아까 도파민이 뭐 너무 많이 적어서 뭐 복잡한데, 도파민이 아까 여기다가 이쪽에 적었죠. 주의하고도 관련되고 운동하고도 관련되는 것은 뭐 아까 파킨슨병, 그리고 파킨슨병에 반대되는 뚜레증후, 흔히 틱 장애라 얘기하는 그것하고도, 그 경우에는 도파민이 과해서 그런 거예요. 바로 기저핵 그 부위에서. 운동하고도 관련되고, 그리고 뭐 말씀드렸던 학습, 기억 이런 것들하고도 관련되고, 그렇게 관련돼요. 왜 그렇다 했죠? 아까 네 부위가, 한 부위가 여러 기능에도 관여하기도 하고 여러 부위가 또 한 기능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이게 동일한 도파민이라는 신경물질이 하더라도 이게 다양한 뇌 기능, 달리하면 마음의 어떤 기능들과 관여된다. 그래서 뭐 저희 같은 이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그렇게, 또는 처음 배우기가 만만치 않고 또 연구하기가 이렇게 수월하지 않고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곧 남은 게 있어서 그걸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할까 했는데 너무 그까지 하면 시간이 또 많이 할애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파민 시냅스와 관련해서 기량제 효능제를 이제 소개했는데, 우리 L도파와 관련해서 파킨슨 봤었고, 할로페리돌과 관련해서 조현병 봤었고, 지금 이제 코카인 중독
그걸 중독 행동을 유발하는 그런 향정성 약물 보고 지금 메틸페니데이트 그렇게 봤습니다. 물론 항우울제도 마찬가지로 제흡수를 차단해서 효능제 역할에서 우울증을 경감시키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더 자세하게 뭐 하지 않고 나중에 세로토닌 얘기 나오면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또 그거 보태면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고 다음 이후에 그 뭐 우울증과 관련해서 좀 더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은 뭐 세로토닌과 관련해서 얘기 이렇게 하도록 하죠.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여기 이해가 잘 제가 잘 전달이 되었고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셨다면은 잊어버리시더라도 그때 세로토닌과 관련해서 우울증 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말씀드리면 금방 기억나시고 이해하는데 수월하실 거예요. 이렇게 마치고요. 자, 그 71쪽에 보시면 표 2-3에 여기 걸 우리가 다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번 코카인 얘기 나오고 메틸페니데이트 상품명 리탈린이라고 나오고 뭐 몇 가지 이렇게 나와요. 그거 한번 이렇게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자, 코카인과 관련해서 이제 뭐 하나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코카인을 찾으려고 코카인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릴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 찾아서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여기 511쪽에 리탈린, 메틸페니데이트 얘기 조금만 더 하죠. 메틸페니데이트 얘기 조금만 더 하죠. 여러분 그 기면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일단 페이지 수는 511페이지, 511쪽 일단 펴놓으시고 제가 어딘지는 아직 안 가르쳐 드렸으니까 그냥 일단 펴놓으시고 요 얘기 좀 듣고 하죠. 이 지금 얘기하는 이 기면증은 지금 511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 리탈린, 메틸페니데이트하고 관련된 얘기예요. 기면증은 이건 이제 한자 말인데 달리하면 수면 발작이에요. 수면 발작을 보이는 증상인데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막 떠들다가 갑자기 푹 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수면도 여러 단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깨어 있을 때도 이 각성 수준, 그죠? 반짝반짝, 흔히 눈이 반짝반짝, 야 수업 시간 눈 반짝반짝 뜨고 잘 봐. 이게 뭐요? 각성해서 주의 집중해 이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깨어 있는 동안에도 이 각성되어 있는 정도가 똑같지 않아요. 낮 동안에도 이것이 각성 수준이 높았다 낮았다 높았다 낮았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한번 관찰해 보세요. 저는 오전 한 11시나 오후 한 4시 그 2시간대 11시 부근 4시 부근 되면 각성 수준이 쭉 떨어져요. 그래서 막 졸리고 그런데 각성 수준이 떨어지면 주의력도 떨어지죠. 그런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죠? 자는 동안에도 잔다는 것이 그죠? 어떤 뇌의 활동 수준으로 보자면 일정하게 쭉 이렇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면 안에도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꿈을 꾸지 않고 아주 깊이 자는 수면이 있는가 하면은 꿈을 주로 뭐 반드시는 아니지만 꿈을 주로 꾸는 그런 꿈꾸는 수면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난리법석하다가 갑자기 멀쩡하게 각성되어서 이렇게 뭐 행동하고 말하다가 푹 쓰러져서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수면 단계로 들어가냐면은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꿈꾸는 수면 단계로 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성 단계에 있다가 갑자기 꿈꾸는 수면 단계. 이미 꿈꾸는 수면 단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REM 수면이라는 그 단계거든요. REM 수면. 뭐 단계 이렇게 붙여도 되고 뭐 REM 수면인데 이 REM이 이게 줄임말이에요. 뭐 이 안구가 자는 동안에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뭐 관찰할 일이 있으면 안 주무시고 다른 분 주무시는 거 볼 일이 있으면 보다 보시면 갑자기 이 눈꺼풀 밑에서 이게 안구가 눈알이 꿈찔꿈찔꿈찔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눈알이 빨리 움직인다. Rapid Eye Movement에서 빠른 안구 운동 수면이라 얘기하는데 이때 주로 반드시는 아니냐면 주로 꿈을 꿔요. 그래서 우리 잠들 때는 이렇게 뭐 눈이 반짝반짝 하다가 밤새 눈이 반짝반짝하면 그냥 잠이 안 와서 그냥 밤을 꼴딱 새는 경우도 있지만 눈이 반짝반짝 하다가 그래서 밤 되면 그죠 몸도 피곤하고 이렇게 뭐 참 매캐하니 이제
각성순이 떨어지죠. 그러다가 자리에 누워서도 좀 이렇게 깨어 있다가 조용하게 있다가 서서히 각성순이 떨어지면서 잠에 쑥 빠져들어서는 아주 깊은 잠을 잤다가 다시 좀 옅어지면서 이렇게 알림 수면으로 들어가고 이런 단계를 이렇게 리듬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깨어 있다가 갑자기 일이 팍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로 수면 발작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걸 한자말로 기면증이라 그래요. 이걸 나르콜랩시라 그러거든요. 나르콜랩시라고 하는데 바로 이 리탈린 이거 얘기하려고 서두가 많이 길었어요. 리탈린 즉 메틸페니데이트가 바로 뭐 기면증의 치료제로 쓰이기도 해요. 자, 왜 그렇죠? 왜 메틸페니데이트 아까 머리 좋아지는 약, 공부 잘하는 약, 머리 좋아지는 약이 왜 이 수면 발작에 치료제로 쓰일 수 있죠? 바로 뭐예요? 아까 도파민이 뭐 운동에도 관여하고 뭐 학습 기억에도 관여하고 뭐 하는데 뭐요? 주의에 관여한다 했죠. 그래서 바로 바로 이 리탈린이 기면증의 치료제로 쓸 수 있어요. 바로 주의 여기에는 각성이 같이 포함됐거든요. 그래서 도파민은 각성 효과도 있어요. 각성 효과도. 그래서 아까 적었던 그 도파민과 관련된 기능을 하나 더 부과하면은 도파민은 각성 효과도 있고, 그죠? 주의에도 관여하고, 그리고 아까 뭐 운동에도 관여하고, 그리고 학습에도 관여하고, 뭐 동기에도 아까 동기와 관련해서는 얘기한 적 없는데 좀 이따 이제 얘기할 거예요. 동기에도 관여하고 이게 다방면으로 관여해요. 네, 그래서 이 지금 주의 각성과 관련해서 뭐 도파민의 효능제인 뭐 공부 잘하는 약 리탈린이 뭐 기면증의 치료약을 써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도파민이 뭐 기면증의 뭐 효능제로서 작용한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기면증과 관련된 그 시냅스에 직접적으로 작용해서 도파민의 분비를 증가시키는지 간접적으로 작용해서 분비시키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 직접적으로 작용한다면은 우리가 봤던 효능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간접적으로 한다면은 그 경우에는 뭐 그죠? 딱 효능제다 얘기하기는 조금 제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는 조금 얘기하기가 좀 곤란해. 그걸 간접적으로 작용할 때도 효능제다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그 효과는 그죠? 그 각성 또는 주의와 관련된 그러한 부위 또는 시스템의 그런 작용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511쪽에 자 이제 그 511쪽 지금 이 얘기는 이제 511쪽 얘기가 아닌데 511쪽에 기억력 향상학이 있죠. 여러분 뭐 기억력 향상 관심이 많으실 텐데 자 511조의 기억력 향상학이라고 오른쪽 칼 밑에 붉은 글씨로 제목이 있어요. 거기에서 두 번째 문단 기억력 향상학이라는 그 제목 하에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실제로 기억력에 찾았습니까?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뭐 교재 없으신 분 그리고 뭐 다들 준비하시라고 했죠. 우리 뭐 비유하자면 우리 지금 전쟁터예요, 그죠? 뇌과학을 하는 전쟁터인데 전쟁터에 이제 군인이 총이 없으면 그럼 뭐 어디 뭐 그죠? 장군 정도 되면 모를까 다 이제 교재가 총에 해당하니까 다 준비하셨죠? 자, 우스개 농담 같이 한 말이고요. 자,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실제로 기억력에 가끔 도움이 되는 한 종류의 약물은 카페인 뭐예요? 우리 커피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주된 성분이죠. 이 카페인도 각성 효과를 나타내요. 어떤 시냅스에 작용해서 어떤 약물의 효과를 통해서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의 효과를 영향을 줬어. 그거는 뭐 또 얘기하자면 긴데 자 우리
신경계에 작용해서 우리의 경험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약물들은 다 어디? 시냅스 전달, 즉 시냅스 전달 과정에 작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결국은 크게 나누면 기량제나 효능제가 된다 했는데 카페인이 각성 수준을 높인다 하면 이것도 분명히 어떤 시냅스에서 뭡니까? 그 기량제나 효능제 역할을 할 텐데 이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아데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사용하는 시냅스에서 기량제 역할을 해서 각성 수준을 이제 높여요. 자, 암페타민은 뭐 우리 아까 봤던 도파민 시냅스 말씀 안 드렸는데 암페타민도 도파민 시냅스에서 그 효능제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각성 물질이에요. 이 암페타민도 그 향정신성 약물이에요. 자극제라고 이렇게 불러요. 향정신성 약물도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범주하는데 이 암페타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극제라고 부르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제 기억상으로는 그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암페타민도 이게 이제 도파민에서 효능제 역할을 하는 향정신성 약물이요. 그리고 이제 자. 카페인, 암페타민은 여기 나오니까 제가 뭐 적지도 않고 주저주저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뭐 메모 정도만 해두시고 카페인을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사용하니까 그 정도는 그죠? 각성제인데 이것이 또 이렇게 시냅스에 작용해서 그렇구나. 그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테고 그리고 이제 메틸페니데이트 얘기 나옵니다. 이제까지 얘기한 메틸페니데이트. 오늘 메틸페니데이트 얘기하다가 끝날려나? 시간이 벌써 1시간이 지났는데 자 메틸페니데이트 괄호하고 리탈린 나오죠. 메틸페니데이트 같은 흥분성 약물은 나오죠. 흥분성 약물은 그게 카페인은 각성제라 하지만 또 이렇게 흥분이라는 흥분성 약물로 이렇게 또 이렇게 묶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암페타민도 그렇고 이런 흥분성 약물이다. 암페타민이나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전 없이 사고 파는 것은 불법이지만 미국의 많은 대학생과 이 미국 대학생도 마찬가지네 그죠? 일부 고등학생도 마찬가지고 참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뭐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저 천당 밑에 분당하고 강남은 미국 스타일, 강남 스타일이 미국 스타일인가요?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불법이지만 미국의 많은 대학생과 일부 고등학생들은 그런 약물을 구하여 적어도 한 번은 시도한 적이 있다 한다. 우리만 그렇지 않네, 그죠? 연구에 따르면 그런 약물로 인한 에너지 증가가 평균이나 그 이하인 학생에게는 그 약물을 사용했을 때 에너지 증가, 그 흔히 에너지 증가 이 말도 좀 이렇게 뭡니까 좀 일반적인 표현이 전문적인 표현이라고 보기 힘든데 도파민과 관련된 이러한 약물, 즉 메틸페니데이트, 암페타민 이걸 처치하게 되면은 그죠 각성 그리고 주의력 높아지면서 뭔가 이렇게 힘이 확 솟아내고 이렇게 감각 주의력이 높아지니까 이게 민감해지면서 평소에 경험하지 않은 감각도 확 넓어진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코카인 말씀드리면서 그랬으니까 이게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뭐 시중에 파는 그런 에너지 드링크들 그런 것들 보면 카페인이 많이 들었고 그런 흥분제들이 많이 들은 것도 그런 효과와 관련된 거예요. 물론 그런 시중에 파는 그런 에너자이즈 그런 드링크가 암페타민이나 메틸페니데이트가 들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 증가가 평균이나 그 이하인 학생에는 그죠? 평소에 어떤 각성 수준, 주의력이 평균이거나 그보다 못한 학생한테는 이런 약물을 쓰면은 기억과 인지를 아까 인지 얘기하면서 기억 학습 얘기했죠. 그리고 주의력이라는 것도 인지라는 카테고리에 포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과 인지를 약간 향상시키지만 처음부터 이런 약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각성 주의력이 높고 학습, 기억, 인지력이 높은 최상위 학생들에게는 이런 암페타민이나 메틸페니데이트를 쓰더라도 거의 또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심지어 해롭기까지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장복하게 되면 아까 조현병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조현병에서 나타나는 그런 환각, 망상 증상을 부작용을 겪고 뭐 식욕부진이나 수면 장애 그리고 그 신경 과민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아까 기사에 나왔던 거예요. 이번 달에. 자, 해롭기까지 하다. 장기간 사용 시에 나오네요.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지금 2015년, 2011년 자료니까 뭐 과학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분분하게 논쟁하고 하는데 우리 봤던 기사는 바로 이번 달에 나온 것이니까 최소한 뭐 한 5년 그죠? 9년 전에는 알려진 바가 별로 없다고 하는데 아까 기사상에서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이제 보고요. 자, 제가 오늘 뭐 또 시간 되는 데까지 해야죠. 오늘 메틸페니데이트 얘기하다가 오늘 또 하루가 다 갔나요? 자, 뭘 보냐 하면은 자, 574쪽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뭐 교재 순서대로 차근차근 이렇게 하다가는 어느 세월에 교재를 다 하겠어요, 그죠? 뭐 어느 세월에 할 수는 있어. 우리가 다음 학기에 또 이 뇌 관련 과목에서 또 만나뵈면 이 뒷부분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주어진 이번 학기에는 차근차근 하다가는 뭐 차근차근 가고 있고 뭐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더 과감하게 이렇게 좀 생략하고 이렇게 쭉쭉 나가고 있는데 그 기초적인 걸 하면서도 그런 기초적인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하기에 충분한 응용 내용이랄까 좀 더 이렇게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현장의 얘기를 연이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뒷부분 500페이지까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냥 뭐 활동전이 시냅스 이 얘기만 했으면 뭐 우리한테 잘 피부로 안 다가오죠. 그럼 뭐 나는 지금 뭐 뇌 연구할 것도 아니고 뇌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아니면 이거 필수 과목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하는데 뭐 이건 뭐 해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죠? 요런 내용을 가지고 결국 그것이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고 앞으로 하시게 될 그러한 공부나 일과 관련해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틈나는 대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기초와 뭐 적용이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많아서 이걸 뭐 차근차근 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수업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뭐 앞에 활동전이 뭐 기량제, 효능제 이것만 배우는 것보다는 더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74쪽에 지금 거기 보시면은 오른편 제일 아래쪽에 시냅스 기제라고 나와요. 우리가 이번 시간, 지난 시간까지 한 게 이게 시냅스 기제 아닙니까? 이 기제란 말이 바로 메커니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냅스를 통해서 하는 게 뭐죠? 신호 전달이죠. 즉, 시냅스를 통한 신호 전달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느냐를 지금 여기 574쪽에 다루는 거예요. 지금 574쪽의 큰 타이틀은 심리장애를 다루는 장이에요. 14장. 그런데 거기서도 심리장애 안에서도 하위 몇 가지 나뉘는데 뭐 질환도 있고 기분 장애도 있고 한데 지금 첫 번째 물질 남용과 관련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574쪽인데 그 아래쪽에 보시면 시냅스 기제요. 이제까지 했던 게 시냅스 기제요. 시냅스를 통해서 신호 전달이 되는 메커니즘, 뭐 신경전달 물질 합성부터 나중에 수용체 결합하고 나중에 재흡수되는 것까지, 즉 시냅스를 통해서 신호가 시작 전 그리고 신호 전달 그리고 신호의 종료까지를 본 거예요. 바로 시냅스 기제예요. 그런데 575쪽에 넘어오시면 소제목만 보세요. 뭐요? 도파민의 역할에서 지금 여기서 다루는데 왜 도파민의 역할을 여기서 다루죠? 이 도파민과 관련해서 물질 남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물질 남용이 뭐예요? 이게 드러그. 우리가 드럭을 뭐 약물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그죠? 또는 약국에서 얘기하는 약도 드럭이라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드럭 하면은 이 단어는 향정신성 약물을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어뷰스 남용하는 것, 남욕이라 썼네요. 제가 욕을 하고 싶나? 어쨌든 물질 남용이 바로 드럭 어뷰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향정신성 약물을 우리 흔히 듣는 또 우리가 뭐 여러분하고 저하고 소통하기에 수월한 용어를 쓰자면은 그죠? 향정신성 약물, 우리 향정신성이라는 용어는 이미 배웠지 않습니까? 사실 밖에 나가면 일반인들도 향정신성 약물 이런 용어를 잘 안 쓰죠. 뭐 마약 이렇게 마약 그죠? 이 마귀할 때 이런 뜻을 뜨겠죠. 호암마마 할 때 그 맞자일 거예요. 맞자요, 그죠? 마약 바로 마약으로 인한 중독 행동을 지금 얘기를 하는 장이에요. 그런데 딴 것도 얘기하지 않고 다른 것도 있지만 세로토닌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향신약물도 마약이 있긴 한데 여기서 바로 도파민. 이제까지 앞 시간, 이번 시간 정확하게 얘기한 이 도파민과 관련해서 딱 이 장에서 심리장애 중에 물질 남용, 즉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마약 중독과 관련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죠? 바로 도파민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도파민 시냅스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시냅스 기제라는 그 빨간 제목 하에서 지금 도파민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지금은 시간이 뭐 거의 다 돼가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야 될 텐데, 자 오늘 이거 한 3번 그리는데 이제 앞으로 이 그리면 뭔지 이제 다 알아보시겠죠. 이거 뭐 축색 종말, 이거 다음 시냅스 후 가지 돌기 표면이에요. 여기서 지금 뭐 도파민이 분비된다 하면은 이 시냅스는 도파민 시냅스예요. 그런데 아까가 아니라 아까도 그렇고 지난 시간에 이 도파민 시냅스 기량제 효능제 역할하는, 즉 도파민 시냅스에 작용해서 우리의 경험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약물 중에 쭉쭉쭉 본 중에 뭐가 있었죠? 코카인이 있었죠. 코카인이 뭐예요? 뭐 안 해보셔서 알 수가 있나? 바로 코카인이 마약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코카인 얘기하면서 쾌감을 경험하고, 그죠? 환각이나 망상도 경험한다. 아까 얘기했었는데 바로 이 쾌감과 관련된 이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중독 행동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뭐 자꾸 코카인 한 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근데 자꾸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거 바로 중독 행동이에요. 자, 이 중독이란 단어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중독 얘기할 때 이 중독은 지금 시간이 없고 하니까 제가 글자가 막 날아가는데 여러분 뭐 알아보시겠습니까? 식중독 할 때 이 중독은 톡시케이션이라는 뜻이에요. 톡스가 독이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 디톡스 한창 얘기하는데 요즘도 얘기하나요? 뭐 저는 요즘은 잘 못 들어봤는데 디톡스 음료, 뭐 디톡스 음식, 뭐 디톡스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었죠. 그 바로 그런 뜻이에요. 독성 물질에 내가 이렇게 노출되어서 뭔가 이렇게 증상을 겪는 이걸 이제 중독이라 얘기할 때, 식중독 얘기할 때 이런 중독이고, 여기서 이 중독은 디톡스가 아니라 어딕션이에요. 디톡스가 아니라 톡시케이션이 아니라 어딕션이에요. 어딕션. 어디에 덜커덕 들러붙어 있다 이런 뜻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중독은 어딕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중독, 즉 물질 남용과 관련해서 도파민 시냅스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미 봤어요. 뭐 코카인 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코카인 같은 향신성 약물이 바로 도파민 시냅스에 작용해가지고 바로 이러한 약물 중독, 향정성 약물 중독을 일으킨다. 물론 도파민 말고도 세로토닌 시냅스에서도 그런 향정성 약물로 작용하는 게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도파민을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이미 코카인을 봤단 말이에요.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도파민과 관련된 어떤 기능, 뇌의 기능, 달리 어떤 마음의 어떤 그런 기능, 효과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주의가 있고 각성이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운동이 있고, 그리고 뭐 학습이 있고, 학습 기억은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각성, 주의, 운동, 학습. 그리고 아까 뭐 여기에다가 동기라고 썼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도파민을 신경 전달 물질로서는 뇌의 특정 부위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크게 2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고 했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드린 기저핵 또는 바닥핵, 아까 뇌수술할 곳 장면 보고 난 다음에 그 슬라이드로 봤던 그 그림, 그게 나오는 기저핵, 그 부위가 도파민을 사용하는 부위 하나고, 또 한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를 이제 여기 575쪽 그리고 그 다음 쪽에 소개하려고 해요. 바로 그 부위가 바로 이런 동기와도 관련돼요. 물론 이 부위도 동기와도 관련되지만, 이 부위가 동기와 관련되어서 바로 뭐 중독, 행동 을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